요즘 미국 업계에 뜨거운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타벅스죠. 스타벅스가 뜨거운 게 오늘 내일 일인가 싶을 텐데요. 사실 영원할 것 같았던 미국 스타벅스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소비자들에게도 외면받으면서 매출과 주식 가격이 계속 떨어지기도 했죠. 그런데 8월 어느 날 스타벅스 주가가 하루 만에 24.5%가 폭등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92년에 상장한 이후 1일 최대 상승폭이었는데요. 이날은 위기의 스타벅스의 새로운 CEO가 임명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름은 브라이언 니콜. 스타벅스가 이 사람 모셔오려고 어떤 조건까지 걸었냐면요. 연봉은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난 현금과 주식, 성과급도 업계 최고 대우를 약속합니다. 또 니콜은 캘리포니아 뉴포트에 살고 있고 스타벅스 본사는 워싱턴주 시애틀인데요. 이 거리가 1596km나 됩니다. 근데 이사 와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시원하게 원격 근무까지 허용해주거든요. 시애틀로 출근이 필요할 때는 스타벅스 전용기를 보내겠다고 약속했고요. 스타벅스가 이렇게까지 역대급 대우를 하는 이유는요. 이 사람 미국에서도 짜게 식어가는 브랜드를 뜨겁게 살려낸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타코벨을 심폐소생한 경험도 있고 현재 미국 MZ들의 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치폴레 멕시칸 그릴의 위상을 만들어 놓은 것도 바로 이 사람이죠. 그런 스타벅스는 왜 흔들리고 있는 걸까요?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가 6월에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카고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 방문했는데 내가 알던 스타벅스가 아니었다. 스타벅스가 이렇게 된 건 이 모바일 주문 앱 사이렌 오더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건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이 브라이언 니콜에 대한 이야기와 현재 미국 스타벅스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 드릴 이야기 위기의 스타벅스와 니콜 프리미엄입니다. 스타벅스가 사정에서 모셔온 이 사람, 이력도 엄청 탄탄합니다. P&G 마케터 출신인데요. 2007년에 피자헛 마케팅을 담당하다가 2011년부터는 타코벨로 옮겨가게 됩니다. 타코벨 아시나요? 미국에만 매장 7,000개를 가지고 있고 매출도 좋은 편이죠. 근데 니콜이 타코벨에서 일하던 때는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때는 2011년 미국의 한 로펌에서 타코벨에 소송을 겁니다. 진짜 소고기는 35%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소스와 다른 고기가 섞여 있으니 타코벨에 들어가는 타코 소고기는 소고기라고 부를 수가 없다. 이때 타코벨이 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긴 했었죠. 사장이 직접 출연해서 양념 레시피 자료를 하나하나 읽어주는 영상을 제작해 뿌리기도 했었고요. 당시 CM으로 일하던 브라이언 니콜이 이 타코벨을 과감하게 뜯어고치기 시작했는데요. 도리토스 타코같이 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재밌는 신메뉴를 출시하면서 이목을 끌기도 했지만 당시 기준으로 굉장히 세련된 마케팅 방식을 대거 도입합니다. 스냅챗에 타코벨 필터를 만들어서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을 한다거나 재밌는 광고도 많이 만들었죠. 대표적인 게 이 타코벨 아침 식사 메뉴 광고인데요. 타코벨 광고에 맥도날드라는 이름을 가진 6명의 일반인을 섭외해서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타코벨을 먹고 칭찬을 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어그로를 제대로 끌었죠. 젊은 사람들이 이 광고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이 외에도 모바일 결제 같은 젊은 세대에게 친화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타코벨은 명예회복에 성공합니다. 당시 타코벨의 경쟁사였던 멕시칸 레스토랑 치폴레의 고객까지 뺏어올 정도였죠. 그런데 이 브라이언 니콜이 타코벨을 기껏 다 살린 다음에 치폴레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이 치폴레라는 브랜드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들어본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지금이야 미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체인점 중 하나가 됐고 젊은 층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곳이지만 니콜이 부임할 당시만 해도 내리막을 걷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니콜이 이 위기의 치폴레도 건져 올려주죠. 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치폴레 멕시칸 그릴은 엄청나게 큰 브리또로 미국인들 사이에서 아름아름 퍼지던 곳이었습니다. 93년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시작한 패스트푸드 체인점인데요. 맛은 좋게 평가받았지만 2015년부터 치명적인 이슈들이 터지게 됩니다. 위생 이슈가 한 건도 아닌 여러 건이 매년 터지거든요. 대장균 감염으로 60명이 병원에 실려가고 또 다른 매장에선 노로바이러스로 100명이 넘게 실려갔죠. 레스토랑 입장에선 이런 식중독 이슈는 거의 사망 선고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치폴레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음식 먹다가 병 걸리는 식당으로 낙인이 찍혀버렸죠. 치폴레 창업자도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위생 개선에도 힘을 써보고 각종 프로모션도 밀어 넣어보는데요. 이걸로는 역부족이었죠. 치폴레는 이때부터 암흑기에 접어들어서 2년 동안 식중독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때 치폴레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던진 수가 바로 경쟁사의 브라이언 니콜을 영입하는 거였습니다. 타코벨처럼 치폴레도 다시 한번 부활시켜주길 기대했던 거죠. 2018년 브라이언 니콜은 치폴레의 CEO 자리에 앉게 됩니다. 치폴레도 기대가 컸겠죠. 그런데 부임하자마자 바로 위생 이슈가 다시 한번 터집니다. 이번엔 규모가 꽤 컸어요. 수백 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거든요. 이때 니콜이 가장 먼저 했던 게 해당 매장을 폐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 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죠. 그리고 광고를 하나 만듭니다. 이게 치폴레를
위기를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에롤 모리스 감독과 협력해서 만든 광고인데 치폴레의 주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재료를 또 어떻게 조달하는지 또 얼마나 신선한 식재료를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다큐 스타일의 광고였죠. 게다가 뉴욕 타임스퀘어에다 치폴레에서 쓰는 재료 51가지를 보여주는 광고를 걸고 식재료를 강조하는 마케팅을 꾸준히 보여줍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는 치폴레 주방을 라이브로 볼 수 있게 했고요. 우리 이제 정신 차렸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준 겁니다. 신뢰 회복을 위해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거죠. 치폴레가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구축을 했던 게 바로 배달 서비스였습니다. 당시 식음료 업계 주요 트렌드가 배달과 드라이브인 스루였거든요. 또 치폴레 입장에서 배달은 다른 명분이 있기도 했습니다. 매장을 찾아오는 워크인 소비자가 줄었으니까 배달로 직접 찾아가겠다는 의미가 있죠. 비슷한 시기에 많은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생겼지만 치폴레는 좀 더 본격적이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와 테이크아웃을 위한 별도의 주방을 만들었거든요. 이미 주방이 있는데 왜 또 주방을 만드냐 하시겠지만 효율은 이게 더 좋습니다. 매장에서 먹는 것과 테이크아웃은 먹는 방법도 다르고 포장과 세팅도 다릅니다. 게다가 주문량은 테이크아웃이 훨씬 많죠. 이렇게 되면 아무리 같은 음식을 만든다고 해도 주방에 쉽게 과부하가 걸립니다. 근데 주방을 분리하면 메뉴를 내는 속도가 더 빨라질 테니까 받을 수 있는 손님도 늘어날 거고 이러면 효율이 더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모든 게 니콜이 부임했던 2018년도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거기다 엄청난 운까지 따라줍니다. 이걸 운이라고 말해도 될진 모르겠지만은 2020년부터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치폴레의 드라이브 스루와 배달 서비스가 엄청난 효율을 낸 겁니다. 또 마침 신선한 식재료로 건강한 음식을 제공한다는 브랜드 철학을 어필하고 있었던 참이었고요. 이때부터 많은 미국인들이 치폴레를 주문해서 먹기 시작했죠. 이 기세를 이어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도 치폴레는 계속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니콜이 재임하던 당시에 주가는 무려 800% 가까이 상승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죠. 심지어 맥도날드도 치폴레 주주였거든요. 현재 치폴레는 미국 레스토랑 체인 시가총액 순위 3위에 올라가면서 미국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레스토랑 기업이 됐죠. 자, 이 정도면 스타벅스도 니콜이 탐인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럼 스타벅스는 왜 위기의 기업이 되어버린 걸까요? 사실 미국인들에게도 스타벅스는 맛으로 찾는 곳은 아닙니다. 커피보다는 스타벅스의 편안함을 위해서 찾는 사람들이 더 많죠. 하워드 슐츠는 스타벅스를 집과 회사 사이 제3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스타벅스가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공간을 파는 곳이란 말이 나오는 게 이런 개념 덕분이죠. 또 개인형 맞춤 주문으로 각자 입맛에 맞는 음료를 마실 수 있게 했고요. 그런데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이 커스터마이징이 독이 되어버립니다. 갈수록 많아지는 신메뉴들은 옵션에 옵션을 낳았고 이건 바리스타들의 부담으로 이어졌죠. 미국 스타벅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선택할 수 있는 옵션만 해도 130여 개가 됩니다. 메뉴에 없는 옵션까지 고려하면 더 복잡해지죠. 옛날엔 몰라서 안 시켰지만 요즘엔 주문 어플이 있으니까 더 쉽고 화려하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바리스타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이 화려한 주문들은 높은 노동 강도로 이어졌죠. 이건 메뉴가 나온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도 됩니다.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효율이 떨어졌다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팬데믹을 거치면서 앱 사용량과 드라이브 스루 주문량은 더 늘어납니다. 손님은 메뉴가 늦게 나와서 불만이고 노동자들은 번아웃을 겪으면서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또 드라이브 스루가 늘었다는 것은 스타벅스의 강력한 무기인 공간이 주는 힘이 떨어졌다는 뜻도 됩니다. 여기다 장기간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스타벅스 커피 가격은 부담으로 다가왔죠. 중국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벅스에게 중국은 핵심 시장인데요. 이제는 경쟁자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중국판 스타벅스라고 부르는 루이싱 커피죠. 가격은 스타벅스보다 저렴하지만 품질은 나쁘지 않거든요. 이것도 배달과 픽업 주문으로 시장을 공략한 것이고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이죠. 2019년 분식 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장 폐지에다가 해외 진출까지 막히는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은 사실 중국 내수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큰 고비 없이 성장한 곳입니다. 게다가 중국에도 인플레이션이 불어닥치면서 중국인들은 스타벅스를 외면하기 시작했고 이미 중국 내 스타벅스 점포수를 완전히 추월해버린 상황이죠. 이런 위기에 스타벅스를 구원해줄 인재로 브라이언 니콜을 영입했지만 사실 쉽지 않을 거라 보는 견해들도 많습니다. 타코벨과 치폴레는 멕시칸 식당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요. 스타벅스는 음료 위주에다가 특성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게다가 앞선 두 기업과 달리 스타벅스는 이미 점포수만 4만 개가 넘는 초거대 기업이라 한계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도 기대를 한번 걸어보는 건요. 현재 스타벅스의 가장 큰 약점은 효율성이고 니콜은 이 효율성을 잘 알고 주무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뭐가 되었든 스타벅스의 미래를 결정짓는 순간이 온 것 같긴 합니다. 제대로 반전을 이뤄내서 전성기를 다시 되찾을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경쟁자에게 밀려 존재감을 잃어갈 것인지 브라이언 니콜이 어떤 식으로 이 위기를 해결할지 저도 궁금한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스타벅스의 미래를 댓글로 남겨주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